네, 오늘 마감 상황은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보름인데요. 네. 제더비 사가세요. 네, 네. 뭐 입춘대길 이런 말 있잖아요. 봄이 시작되니 크게 경사스러운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뭐 첫 소식부터 좀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리게 되네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발암물질 유발 첫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했는데요. 특히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망 사건의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발암물질 관리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 마감 그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염려가 될 부분인지 김동희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네, 글쎄 일단은 주가의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주가의 측면으로 제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좀 외람된 상황입니다만 그 부분들로 좀 제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큰 틀 안에서 훼손이 되는 추세에 훼손이 될 만한 어떤 강도 높은 어떤 규제는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큰 흐름,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큰 흐름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동희 대표님, 네. 많은 분들께서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셨을 거예요. 네네. 주말 고용지표 네. 미국에서 잘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 모두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기 네네. 때문인데 그런데도 종합주가지수는 1980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네요. 네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비해서 시장의 에너지가 좀 상당히 소진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기술적인 부분부터 해서 한번 차분히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분홍색 굵은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중장기선이 지금 상향으로 방향을 드디어 좀 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타 중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다 방향을 좀 튼 상태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보여왔던 이 회색 굵은 선이 240일 선인데 1년간의 주가의 평균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죠. 이거 역시 여기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8월 이후 작년도 8월 달에 폭락할 때 내려왔죠. 241 선을 이탈한 뒤에 7개월 만에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인데 241 선을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탈했던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도 8월 달에 폭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7개월 만에 올라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241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접어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 즉 제한적 랠리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1선이 위치한 구간이죠. 1960포인트인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가 되겠고 여기를 일단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1900포인트대 초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은 지난번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기 때문에 1920에서 2020포인트의 박스권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202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레벨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주도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업종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한 업종은 IT, 그러한 후보군은 IT 업종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국면이고 지금 신고가 부분에 위치한 것은 IT 업종밖에 없는데 IT 업종의 지금 일봉을 보시면요. 작년도 초반에 이제 9,300포인트대 고점을 이렇게 형성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때 육박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호한 조정 이후에 다시 이 고점대를 넘어가 줘야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IT 업종이 시장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IT 업종의 신고가 돌파와 더불어서 2020포인트 박스권 상향 돌파가 이루어져야만 시장은 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아까 120일 이동평균선이 방향을 상승으로 트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역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네네. 최근 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작년도 8월 달 이후에 누적 순매수 동향을 보면 작년 8월 달 이후에 이제 워낙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상태도 아니고 매도 상태도 아니고 이제 막 누적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네. 작년 8월 이후에 투자자별 누적 순매매 동향입니다. 네. 보시면은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이 빨간색 곡선이 이제 외국인들의 곡선인데요. 이제 막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월 이후에 그럼 누가 팔았느냐? 개인들이 10조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10조 원을 순매수한 이러한 지금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에 팔았던 물량들을 다 이제 거두어 들인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이러한 가운데서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투신권에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투신권에서는 팔기 싫어도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점에서 우리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매물을 전반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의 강한 순매수는 좀 기대하기가 좀 난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지션의 변화는 그동안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이 주도가 돼 왔는데 네. 10조 원을 매도했던 개인이 방향을 상향으로 보고 매수로 좀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면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 지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스탠스가 매도에서 지속적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지표가 바로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이죠. 1,100원대가 이제 되겠는데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인데 여기서 지금 1,100원대 구간에 지금 임박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00원대 구간에 임박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동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 즉 개인들의 스탠스 전환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방향성이 좀 틀리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수급적 관점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스트 이슈들을 한 가지씩 볼 텐데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과 또 임원들이 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 사실이 공시됐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 거래가 예상됐습니다만 거래소 40시간 만에 주식 거래 정지 없던 일로 됐었죠. 그래서 속전속결 짜고 친 면죄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아니었기를 좀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매가 다시 재개된 것은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아니면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단기 악재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은 좀 다른 영역에 좀 맡겨두고요. 한화가 이제 시장을 교란했다라는 도덕적 관점에서의 비난은 면치 못하겠습니다만 주가는 좀 단기적 충격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역사적 통찰 속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본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우리 시장입니다. 뭐 중소기업들, 코스닥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좀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좀 들이대다가 대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추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제재가 규제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오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본다 해도 양봉이 나왔죠. 시초가는 개파락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메우면서 시장이 마감되는 그러한 주가의 동향을 보여줬습니다. 한화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목표가를 오히려 높게 잡는다 이런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서둘러 매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대로 간다. 뭐 그런 의미이신 것 같네요. 요새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경기 방어주의 역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은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이어가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주목받았던 게임주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게임 업종 전반에 지금 그림도 나빠진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NC소프트가 지난해 10월 52주 고점 기록한 후에 어제까지 30%가 빠졌고요. JC와 드래곤플라이 역시 10월 고점 대비 20%, 30% 빠졌습니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김덕기 대표님. 네네. 먼저 좀 그림을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표적인 게임주인 NC소프트의 한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8일 날 38만 6천 원을 고점을 찍을 때만 해도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 평가 같으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가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주가는 좀 추세적 3개월, 4개월째 지금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국면에서 지금 더 하락폭이 좀 3일 동안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더 하락 강도가 강화됐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적인 지시에 나서면서 추가 규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하락은 일단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떠한 폭과 수위의 규제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펀더멘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예측하기가 좀 불가능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주식 경험도 있지만 이러한 지금 규제의 폭과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뭐 더 이상 강하게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등의 강도가 좀 규정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3일 동안은 거의 투매 형태의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좀 대단히 좀 적어 보입니다만 매수 역시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정도의 규제책이 나오는가를 보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관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스트 이슈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베스트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월에 6조 원이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난주에도 1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유동성 랠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사들이는가 봤더니 의외로 은행 조선주의 좀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나요? 네, 뭐 해석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좀 해석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면 낙폭과대 업종 전반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의 영역은 좀 피하고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전반적인 업종들을 좀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의 추세적 상승에 배팅할 때는 몇몇 종목군에 배팅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전기전자 업종이면 전기전자 업종, 차화정이면 차화정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0월 달에 서프라임에서 비롯된 리먼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고 890포인트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듬해 3월부터, 즉 2009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지수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즉 IT라는 뚜렷한 주도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횡보기간 이후에 재상승을 할 때는 차화정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러한 모양 속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2009년도 6개월 동안에 지수가 2배 올라갈 때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IT 업종의 수익률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수익률을 안겨줬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의 추세적 상승세, 즉 2009년도 그리고 작년에 나타났던 이러한 신고가, 역사적 종합주가지수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이런 추세적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명백하게 시장에 뚜렷하게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낙폭과대 업종을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을 사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좀 작용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동차주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 될 텐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은 실적이 적자가 나와도 덜 나쁘게만 나와도 좀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떨어지지 않고 기대감이 컸던 종목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확실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실망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의 상승세가 그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좀 최근 들어서 오늘같이 해외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약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낙폭과대 업종이 한순배 사이클이 다 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이제 낙폭과대 업종들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도 가장 많이 사드렸습니다만 역시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컨센서스를 내놓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작용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딩 하지 못했습니다만 2분기 턴어라운딩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력이 매수하고 있는 영역은 지금까지는 낙폭과대 업종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8월 달 이후에 누적 순매도가 순매수로 돌아설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부터의 수급적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 세울까요? 마지막이네요. 네, 지금 일단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뭐 상당히 기대감이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시장은 상승폭을 좀 상당 부분 반납한 이러한 부분이죠. 2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그냥 만기일 부분일 텐데 사실 만기일 날 종가를 예측하는 것처럼 좀 시장에서 좀 부질없는 뭐 그러한 행동은 없습니다. 뭐 대부분 컨센서스하고 항상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는 좀 대단히 만기일 날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컨센서스로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만기일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는다면 만기일 날은 오히려 좀 좋을 수 있겠고요. 만기일까지 이렇다 할 조정이 없다면 만기일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통위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2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그 돌파의 질입니다. 그래서 IT 업종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도 업종으로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IT 업종밖에 없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를 주도주가 명백하게 부각이 되면서 즉 IT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넘느냐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겠고 중요하게 이번 주만 국한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벤트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산다라는 관점은 이번 주에는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